안녕하세요, 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셀로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셨고 실행까지 시켰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판매처 등록부터 주문 수집 그리고 배송 처리까지 셀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주문 배송 업무의 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만 좀 알려드릴 목적이라서 셀로의 기능 자세한 하나하나의 기능까지 파고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해당 기능의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좀 썰렁한 화면이 뜰 겁니다. 그 연동된 판매처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요. 우선 자신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마켓, 즉 판매처를 셀로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 설정에서 판매처 관리 화면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가 버튼이 있죠. 요걸 누르셔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마켓, 뭐 예를 들어 지마켓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판매처 이름은 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아무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이제 지마켓에 그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로그인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눌러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틀렸다고 나오면 다시 비밀번호를 정정하셔서, 지금 보시면 테스트 성공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판매처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그 지마켓에서 파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옥션이나 지마켓은 ESM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그인 테스트 성공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스토어팜도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스토어팜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개 아이디에 여러 개 판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디는 똑같이 하고 스토어명만 다르게 해서 각각 판매처들을 전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로그인 테스트 확인.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 전화로도 직접 주문을 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마켓 종류를 이제 전화 주문을 선택을 하셔서 별도의 판매처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뭐 사이트에서 주문을 가져오거나 송장 번호를 뭐 전송할 마켓이 뭐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 칸에는 아무거나 적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등록이 됐죠. 이렇게 등록한 판매처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으로 순서를 옮길 수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판매처 등록이 끝났으면 이제 주문 수집 단계인데요. 이제 각 판매처에서 들어온 주문들을 셀로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메뉴에 이제 주문 수집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자신이 등록한 판매처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체크박스가 나타나지 않는 판매처들은 전화 주문이나 기타 1, 기타 2 같은 뭐 애초에 자동 주문 수집이 지원이 안 되는 마켓이라서 그런 거니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오류가 아닙니다. 그런 판매처들은 엑셀 파일을 셀로에 직접 입력해서 수동으로 주문 수집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파트에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동 수집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발주 확인이 안 된 이런 주문들이 뜨는데요. 자기가 발주 확인을 하고 싶은 주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전부 다 발주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각 판매처별로 발주 확인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발주 확인된 주문들을 셀로로 가져오는 작업인데요. 조금 전 발주 확인이 수집을 위한 밑작업이었다면 이번 단계는 진짜로 주문을 셀로로 가져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를 보시면 전부 미수집건이라고 뜨죠. 사용하시다 보면 이미 수집이란 상태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미 셀로에 수집된 주문이란 걸 알려주는 거고, 걔들은 아예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나타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주문을 선택을 하신 후에 다음을 클릭하면 셀로로 이렇게 주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온 주문들은 하단의 수집 결과 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판매처로부터 수집된 주문들은 인쇄 대기 목록이라는 리스트로 모이게 되는데요. 얘들은 송장 인쇄를 해서 송장 번호가 입력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문들이거든요. 방금 전 수집한 주문들이 목록에 표시되고 있고, 마우스를 끌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얼핏 기억으로는 9개 주문을 수집했는데 왜 7개밖에 안 보이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상단의 리스트에서 한 줄은 송장 단위, 즉 묶음 박스 단위를 나타냅니다. 여러 개 주문들이 이제 하나의 송장을 이루는 셈이죠. 특정 송장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하면 송장에 포함된 주문들이 이렇게 하단에 표시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한 송장에 한 개의 주문이 포함되어 있겠죠. 셀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 송장 목록은 아마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주문 수집이 아니라 마켓에서 직접 발주서 엑셀 파일을 받아서 셀로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G마켓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요, 발주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물론 그 발주 확인은 다 돼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이 발주서를 받으실 때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여러 개의 아이디가 있으면 이제 특정 아이디를 특정하셔서 그 주문만 이렇게 발주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체 주문 엑셀 다운로드를 하시면 창이 옆으로 가 있네요. 예, 주문별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그 가져온 엑셀 파일을 이제 셀로에 올려 볼 텐데, 아까 수집한 이 G마켓 주문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주문 수집 화면에 가서 이번에는 자동 수집이 아니라 열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열기를 눌러서 방금 G마켓에서 받은 이 발주서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자, 주문 2개가 이렇게 떴는데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 2건 수집 완료라고 뜨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까 수집한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동으로 수집했던 주문들과 똑같고, 이 발주서를 다시 실수로 만약에 또 수집을 한다 하면은 이번에는 중복으로 판단해서 이걸 수집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수집한 주문 중에 주문 번호가 이렇게 생긴 이제 주문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셀로는 판단을 해서 더 이상 같은 주문은 거부를 합니다, 셀로가.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인쇄 대기 목록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G마켓 주문이 들어와 있죠. 이제 인쇄 대기 목록에 모여있는 주문들을 송장을 인쇄하기 위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파일 생성 이전에 묶음 누락이라든지 상품명 정리 같은 이런 유용한 기능도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생략하고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쇄 파일 내보내기 화면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인쇄할 배송건들이 오른쪽에 표시되는데요. 중앙에 이제 인쇄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화면을 좀 늘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쇄 대기 상태에 있는 모든 배송건들을 파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원하신다면 배송비 형태에 따라 아니면 특정 판매처만 선택해서 파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G마켓 주문만 이제 인쇄 파일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 상태로 출력을 해주시고, 아니면 저는 일단 전체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자, 파일이 생성됐는데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인쇄용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이거를 이제 택배사 프로그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내가 쓰는 택배사 프로그램 양식이랑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주소랑 상품명 사이에 박스 단위라는 컬럼이 필요하다. 뭐 값은 그냥 단순히 전부 1이 찍혀 있는 이런 컬럼이 필요한 경우에는 셀로 인쇄 파일 양식 설정에서 직접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쇄 파일 양식 설정을 열어보시면 여기서 추가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 텍스트라는 거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컬럼 제목은 박스 단위, 그리고 셀에는 무조건 1이라는 값이 찍히도록 이런 컬럼을 추가를 하고, 위치는 뭐 한 중간쯤에 주소랑 상품명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한번 엑셀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파일 내보내기, 저장. 자, 생성된 모습을 볼까요? 중간에 박스 단위라고 우리가 방금 넣은 새로운 컬럼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제 이 생성된 엑셀 파일을 택배사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송장 프린터기가 송장을 프린트를 하죠. 이 작업은 아마 배송 업무를 해보신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잘 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거는,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인쇄 파일을 만들고 그 뒤에 또 만들었죠. 한번 엑셀로 만들어졌으면 다음번에 엑셀 파일 만들 땐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솔루션마다 사실 좀 달라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엑셀을 다시 생성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단 한 번만 엑셀로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약을 걸어버리면 불편한 점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셀로는 그 인쇄 대기 상태에 있는 주문들은 항상 인쇄 파일 내보내기에 포함을 시키고요. 몇 번을 뽑더라도요. 그럼 이 인쇄 대기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송장 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셀로에선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즉시 발송 대기 상태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 주문은 더 이상 인쇄 파일 내보내기의 대상권이 아닌 거죠. 자, 그럼 택배사로부터 할당받은 송장 번호를 각 배송건에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제일 원시적인 방법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쇄 대기 목록에서 배송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창이 열려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우체국 택배 1111222 라는 번호가 이제 할당이 됐다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건씩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사실 이렇게 하나씩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게 뭐 건이 작으면 상관없지만 이게 한 20건, 30건 정도 되면 노가다거든요. 이거를 일괄로 이제 셀로에 가져오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입력한 송장 번호는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 셀로로 송장 번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택배사 프로그램에서 인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엑셀 파일을 내줄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송장 번호가 이거다 라는 거를 이제 셀로는 주문 번호를 매칭시켜서 송장 번호를 찾거든요. 지금 이 파일은 아까 셀로가 생성한 인쇄용 엑셀인데요. 택배 프로그램이 이제 인쇄를 끝내고 생성해주는 결과 파일을 지금 당장 만들 수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이 파일을 좀 편집해서 마치 택배사 프로그램이 내준 것처럼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택배사 프로그램이 이제 송장 번호를 내주겠죠. 이런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1112 그리고 송장 번호는 같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이제 택배사 프로그램이 송장 번호를 내줬어요. 이거를 셀로로 이제 가져올 텐데요. 간혹 인쇄 결과 파일에 주문 번호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택배 프로그램의 엑셀 레이아웃을 좀 손을 봐야 하는데요. 셀로가 건네준 주문 번호들이 그 인쇄 후 결과 파일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컬럼 이름이나 위치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엑셀 레이아웃 변경하는 건 택배사 프로그램마다 방법이 다 달라서 여기서 상세하게 다룰 수 없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가짜 결과 파일을 적절한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할게요. 인쇄 결과라고 저장을 해주고, 자, 이제 셀로에서 송장 번호 가져오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방금 저장한 인쇄 결과 파일을 불러오면요. 자, 여기 택배사는 사용하시는 이제 택배사를 지정을 해주시고, 시트 이름이랑 제목행은 뭐 거의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거의 다 첫 번째 시트랑 첫 번째 행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주문 번호 첫 번째 컬럼이죠. 예, 적절히 이제 사용자분들의 환경에 따라 이 주문 번호 컬럼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송장 번호도 마찬가지로 어떤 열이 송장 번호 열인지 이렇게 콤보 박스를 조절을 하셔서 송장 번호 컬럼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셀로에 인쇄 대기에 있는 주문들에게 송장 번호가 일괄로 입력이 됩니다. 만약 처리 결과에 오류가 표시되는 건들은 매칭 기준이 되는 이 주문 번호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쇄 대기 목록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요. 아까 보이던 주문들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송장 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발송 대기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표시되고 있는 송장 번호를 클릭하면 송장 번호 수정 창이 열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송장 번호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장 번호를 지우게 되면 다시 인쇄 대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발송 처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송장 번호가 입력된 발송 대기 송장들을 이제 발송 처리해야 되는데요. 발송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셀로에서 어떤 주문건을 발송 처리를 한다고 해서 마켓에 즉시 송장 번호가 전송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셀로에서의 발송 처리는 단지 이 송장을 발송을 했다라고 상태만 변경하는 거고, 마켓에 송장 번호를 전송하는 건 그 이후의 작업입니다. 즉 셀로에서 발송 완료가 된 건들만 마켓에 송장 번호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발송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발송 처리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맨 처음 뜨는 화면은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해서 발송 처리를 하는 화면입니다. 박스에 붙여진 송장 바코드에 스캐너를 갖다 대면 여기 송장 번호가 입력되고 그 송장 번호에 해당되는 주문이 발송 완료 상태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상태를 바꾼과 동시에 마켓에 송장 번호도 전송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자동 송장 번호 전송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송장을 스캐너로 찍음과 동시에 송장 번호도 자동으로 마켓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테스트로 할당한 송장 번호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정상. 음성이 나오면서 하단에 처리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하나씩 바코드 스캐너로 찍으면서 발송 처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건들이 발송 완료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정상. 스캐너로 발송을 하게 되면 배송 직전에 송장 내용이랑 물건이랑 세밀하게 검수할 수 있어서 오배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코드 스캐너도 없고 그냥 일괄로 한꺼번에 발송 완료로 바꾸고 싶다는 분들은 제일 오른쪽 탭에 보시면 일괄 발송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바코드 스캔으로 발송 처리해버린 두 건을 다시 발송 대기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일괄 발송 처리 화면으로 가보시면 발송 처리됐던 애들이 다시 발송 대기 상태로 돌아왔죠. 자, 이제 일괄 발송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발송 완료 상태로 바꾸고 싶은 건들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발송 처리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려면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권 발송 처리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부 발송 완료 상태로 바뀌었죠. 바코드 스캔함과 동시에 송장 번호를 마켓에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발송 처리된 송장 번호들은 마켓에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마켓에는 아직 송장 번호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송장 번호 전송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발송 처리한 주문들이 판매처별로 표시가 됩니다. 마켓에 올릴 송장 번호 엑셀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클릭으로 송장 번호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원클릭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송장 번호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셀로는 마켓에 송장 번호들을 전송하고요.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머지 판매처들도 송장 번호 전송을 해줍시다. 전송. 자, 이게 일일이 누르는 게 귀찮으면 그냥 위에 보이는 모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요, 그 모든 판매처에 대해서 한 번에 송장 번호 전송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송장 번호까지 전송이 되면 배송 업무의 한 사이클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발송 완료 목록에서 처리한 건들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도 셀로 프로그램 상단의 구석에 모여있는 이제 통합 검색 기능으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주문을 수집하고 발송 처리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시연하느라 여러가지 기능들이 좀 생략이 됐네요. 시간 되실 때 셀로에 있는 기능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더 재밌는 기능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